자, 안녕하세요. 홍천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네,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들 3학년 미적분 수업을 맡게 됐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좀 많이 놀라셨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해설하는 영상입니다. 네, 갑자기 이런 걸 왜 올리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보통 수능 기출이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죠. 특히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좀 공통 과목은 많이 쉬웠고,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분만 좀 세네 문제 정도 어려웠다. 그래서 1컷이 한 84점 정도로 잡혔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에 좀 기출 문제를 분석해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죠,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빠르게 내가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릴 거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풀어보셔야겠죠. 지금 당연히 미적분은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은 잘 모르더라도 수원, 수투만큼은 확실하게 복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2번까지 해설 강의를 우선 찍고 23번부터 30번까지도 찍어서 업로드를 할 건데, 23번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는 용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쌤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올려줬을 때도 뭐 신기해서 보는 건지, 그냥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재롱 부리는 거, 그냥 그런 거 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에 진짜로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종종 해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는 작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에 한해서 아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거고, 이 외에도 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좀 아쉽게 다뤘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세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1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선택 과목.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선생님이 1학기도 2학기도 확통 수업을 맡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 기하는 물론 내가 수업을 맡지만 내 알기로는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해설 강의만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확통은 이제 확통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문항, 여러분 수원수투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도 되지. 그래서 공통문항부터 차례대로 1번부터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거 풀어보시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솔직히 한 문제에 5초를 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지수의 거듭 제곱에 곱을 물어보는 문제에선 일단 밑을 통일시켜 줘야겠죠. 자, 일단 세제곱근이니까 5의 3분의 1 제곱, 그리고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제곱 해주는 거니까 3분의 2 제곱, 지수 법칙에서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은 5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눈으로 풀고 넘어가야죠. 요즘은 이제 저렇게 지수를 가만히 안 두는 게 트렌드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나왔고요. 네, 전형적인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얘가 fx가 다항함수니까 얘는 연속 함수가 되고요.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죠.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얘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우리가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해 f 프라임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2 넣으라는 거죠. 자, f 프라임 2 해주면 얘 3 떨어지고 2의 제곱이니까 12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정답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 an. 자, 보자마자 an 일반항 적어 주셔야겠죠. k의 n제곱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얘를 만족시킬 때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제 k, 다시 말해 공비랑 초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을 구조적으로 볼 줄 안다면 a2분의 a4와 a1분의 a2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 거예요. 자, 지금 얘랑 얘는 각각 이제 r 제곱과 r이죠. 자, 뭔 말이냐면 A4는 A2로 나눠주게 되면 얘네 둘이 몇 개 항의 차이가 나냐? 두 개 항의 차이가 나니까 A2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해줘야 A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A2를 A1으로 나눠준 것도 마찬가지. A1에다가 R을 곱해주면 A2니까 그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30이 이제 0이 나오는데 쟤를 인수분해해 주게 되면 R 플러스 6 그리고 R 마이너스 5는 이렇게 0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 K의 값은 음수는 제거를 해주게 되고 R은 이제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이 이제 5니까 K, 등 공비가 이제 5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왼쪽과 오른쪽이 함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죠. 근데 얘네 둘 다 근본적으로 다항 함수니까 저 불연속점이 될 수도 있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곳에서는 모조리 다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좌우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2에서의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a-10 저기 위에다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a-10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4-a죠.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그런 a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니까 2a는 14니까 a는 2번 7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인데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 친구는 곱의 미분의 전형적인 문제죠. 물론 얘를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일일이 미분해도 문제는 풀리긴 하지만 우리 곱의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해주게 되면 얘는 2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3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1 때려 박아서 계산해라 라는 그런 문제니까 f'1 계산해 주게 되면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2 맞죠? 플러스 1 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이제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언제나 구하려는 거를 먼저 보면 이렇게 이득을 본다니까. 자, 보시면 1 코사인 제곱은 뭐죠? 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사인 세타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자, 지금 문제 자체에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인 세타가 0이라면 이 전체가 분모가 0이 되니까 저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0이 아니라는 보장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쌤이 수업 시간 중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구하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풀이의 방향이 잡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뒤에 세타가 붙어 있으니까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거로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 우리 각변환 공식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사인 함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걔를 역수 취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려는 거, 자, f에다가 1 넣은 거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놈을 만족한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인테그랄 아래 끝이 뭔가 상수고 윗 끝이 뭔가 변수다 라고 하면 두 가지씩이 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좌변을 미분하면 x가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우리 수투에서 배웠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에서 좀 더 심화된 이론을 합성함수에 대해서 치환적 분법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여기다 싹 대입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양변 미분하면서 대입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x에다가 0 대입하고 둘 다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f1이니까 사실은 0을 대입해 본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냥 당연한 결과만 나와서 0은 0이다 라는 결과만 나오니까 양변을 미분해 주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fx는
9x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1 넣어주면 정답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항은 엄청나게 쉬웠어요. 그 증거로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96점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공통 문항에서 실수하기 좋은 문항이 있었죠. 그게 바로 22번인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나 솔직히 고백하면 그거 하나 틀렸어. 그래가지고 96점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우리가 A랑 B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A랑 B를 궁금해 해야 되는 거고요. 얘랑 얘 곱한 거 계산해라. 이게 이제 문제의 요점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렇게 로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그냥 우리 상용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나왔고 얘는 밑이 2죠. 자, 지수건 로그건 접근법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밑이 다르다라고 하면 가급적 밑이 같은 놈들끼리 묶어주고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풀이의 방향을 밑을 2로 하는 로그이건 10으로 하는 로그이건 여러분들이 통일을 하나로 해준다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에다가 로그 루트 10분의 1이니까 10은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로그의 분모에 들어가면 걔는 뺄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분의 1 앞으로 뽑아주고 로그 10인데 얘가 이제 1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플러스 자, 로그 2의 20인데 20은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죠. 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밑이 10인 로그이면 참 좋으니까요. 밑이 10인 로그이면 참 좋으니까 2랑 10으로 한번 찢어져 볼게.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10인데 우리는 로그의 밑변하는 공식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얘를 역수를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 2분의 1 이렇게 맞죠? 걔에다가 우리가 b를 곱해주면 로그 2니까 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약분이 다른 색깔로 해야지. 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서 약분을 해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 앞에 1과 이렇게 여기 1과 여기 마이너스 1이 서로 사라져서 0이 되죠. 그리고 로그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니까 정답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하려는 거를 먼저 보시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 같은 건 무조건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네, 그죠? 자, 근데 이 인테그랄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그냥 이거 두 개가 같은 그런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A가 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뭐 판별식을 써보면 이제 8의 제곱에다가 64에다가 이제 60을 더하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어딘가에서 적분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여기까지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넓이의 합 측면에서 음수들을 이렇게 차차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다시 양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어딘가에서 그 적분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찾아봐라, 니들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약간 아니다. 그냥 기본으로 하자. 자, 그러면 자, fx를 적분을 한 그 두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fx dx 얘 부정적분 해주게 되면 3x 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0x 나오게 되죠. 그 적분상수는 물론 나오지만 이렇게 그냥 적어줄게요. 자, 근데 정적분을 하는데 a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해주겠습니다. 자, 좌변을 그냥 좌 이렇게 놓고요. 우변을 이제 우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변 같은 경우에는 a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c 빼기 마이너스 2를 넣어도 c니까 c가 사라지게 되죠.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2인데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32 마이너스 2 넣어준 다음 빼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좌변이고요.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0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빼주는 겁니다. 자, 0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C가 나오게 되고
C가 나오게 되고, 그냥 암산 너무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에 0 넣고 0 넣고 0 넣으니까 C밖에 안 남잖아. 그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40이니까 여기 0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우변은 0입니다.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했으니,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가 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은 0 나오게 되고, 자, 합곱 공식에 의해서 합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A 마이너스 10 곱하기 A 플러스 2는 0 나오게 되는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는 째끼고 10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 아까 9번 있잖아.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4점이긴 한데 4점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아까운 그런 문제였죠. 이거는 기본 계산 문제잖아. 좀 너무했지. 근데 물론 선택 과목에서 변별이 되긴 했어요. 미적분은. 근데 확통은 좀 변별이 아쉬웠으니까 공통 문항이 좀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1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4점짜리 난이도 중에서는 한 초중반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구하려는 거를 보시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A랑 B가 양수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뭐 아니면 그냥 문제 조건에서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자, 근데 최대값을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라고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건 굳이 산술기하 막 이런 게 아니라 A도 작게 만들고 B도 작게 만들어서 최대한 작은 놈의 그 놈의 A, B를 최대한 작은 A, B를 구해서 걔네들을 더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문제풀이의 방향성이 좀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여기서 3분의 파이에서 13을 가진다라고 최대값 13을 가진다고 했는데 문자가 두 개네?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당연히 두 개 필요하게 되겠죠.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넣어볼 생각은 당연히 나중에 하셔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자, 이 삼각함수의 바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자, 여러분, 이 A가 결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진폭이죠, 진폭. 그죠? 얘가 얼마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큰지, 폭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B는 뭘 결정하냐? 바로 주기를 결정하죠. 물론, 얘네들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자연수라고 했는데 최대값이 13이래. 자, 근데 이 A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일 때는 일단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최대값 13을 가지려고 하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놀았는데 얘가 어디 사이에서 노냐? 바로 이제 4와 2 사이에서 놀게 됩니다. 근데 걔 진폭을 이제 얼만큼 키워줘야 얘가 13이 되겠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죠? 13이 되겠냐? 이걸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최대값이 원래 1이었는데 걔를 이제 10배 해주면은 10, 마이너스 10에서 놀 거고 걔를 3칸 올려주면 13이 되니까 여기서 A는 몇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는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대값이 13이니까. 진폭밖에 최대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fx를 다시 한번 적어 보시면 fx는 10 코사인 bx 플러스 3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 친구의 주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기는 이제 2파이를 b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자, 원래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0, 2파이, 4파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생기잖아. 근데 어디서 최대값이 생겨야 된다고 말을 문제에서 했냐면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진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나 뭐 뒤에 있는 얘가 이쪽으로 당겨져 와서 3분의 파이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런 최소의 비가 몇이냐가 이제 문제의 의도입니다.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걔를 3분의 파이로 만들려고 하면 얘에다 2파이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되냐?
바로 6분의 1을 곱해줘야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얘가 6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몇이니까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도 마찬가지로 4점 문제치고는 좀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점 한 초반에서 3점도 아니지. 이 정도면 좀 너무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해요. 뭐 작선은 각설하고. 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하는 거, 구하려는 거를 읽어볼게요. 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지. 그럼 필연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위치 함수가 나왔으면 2번 미분해야겠고 속도 함수가 나왔으면 한 번만 미분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온대. 자, 우리 지금 뭐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냐? 위치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한 것과 2번 미분한 것은 최소한 적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뭐 dx dt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x'이라고 할게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차피 한 번 더 미분해야 가속도가 나오게 될 테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말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건 이제 물리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속도와 가속도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운동을 플러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운동을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속도의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t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바뀌게 되면 이 순간에 이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속도의 0이 되는 그 순간에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그걸로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얘를 속도를 이제 벨로시티라고 해서 V라고 보통 많이 놓고 가속도를 이제 뭐 엑셀레이션 해가지고 A라고 보통 많이 놓으니까 자, VT를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쉬워요. 자, VT는 일단 3으로 뽑아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니까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놓겠죠. T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 VT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0부터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VT 그래프가 되겠네요. 시간 바뀌는 순간 몇이냐? 2죠, 2. 그러니까 이 운동은요. 2초까지는 여기 시작해서 2초까지는 오른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2초까지는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이제 t는 2고요. 2초부터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계속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그런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t는 2 박아주면 되겠죠. 그럼 12-3이니까 9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이거 우연찮게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미적분 수업하면서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네요. 바로 뭐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 먼저 보면 1항부터 5항까지의 AN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근데 여기 문제 조건을 읽어보니까 AN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A1 초항을 줬습니다. 2죠, 2. 자,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 AN이 어떤 수열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눈치채면 참 좋았을 텐데 얘를 보니까 얘는 2차항만 있죠. 그래서 상수항 없는 2차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 등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고 그 원래 등차 수열은 바로 뭐냐? 공차가 몇입니까? 저 n제곱의 개수의 몇 배? 2배라고 말씀드렸죠. d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이거를 눈치챘냐 못 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문제풀이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니까 일단 AN만 집중해서 보시자면, 자, BN 플러스 1분의 AN이 여기선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N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가 어떨지 궁금하죠? 자, 1을 대입했을 땐 A1 되고 여긴 B2가 되고 걔가 2분의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A1은 이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B2가 이제 몇인지가 궁금하다. 자, 이제 BN의 공차를 알아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 풀이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저거는 놓을까? 그래, 여기다 1 대입한 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1을 B2로 나눈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N에다가 1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A1이 2라고 했으니까, 자, B2가 따라서 4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B1 초항이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BN이라는 놈은 공차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N을 일반항으로 가진다. 이런 사실까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린 AN을 궁금해 했는데, 그럼 N 곱하기 BN 플러스 1을 해주면 그게 AN이 나오는데, 저 BN은 2N이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서 바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이제 AN의 일반항이 됩니다.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우리가 구하라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1, 2, 3, 4, 5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쟤에다가 시그마 씌워서 뭐 그냥 합공식 써도 되고 나 같으면 5항 정도는 그냥 대입해서 하겠다. 자,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뭐 그렇게 해서 자, A1 저기다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A2 해주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더하기 3 해주면 6 곱하기 4니까 24 그리고 4 해주면 이제 8 곱하기 5니까 40 그리고 5 해주면 이제 10 곱하기 6이니까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해서 100이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36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니까 140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죄송해요. 이게 왜 140이야 바보야. 얘가 100이고 이상하다. 잠시만요. 아이고 여러분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을 해놓고 자 여러분 지금 이거 N 아니죠? 네 여기 공차가 1인 것만 나와 있지 이게 N 플러스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다 지우고 자 우리가 A1을 B2로 나눴을 때 그때 2분의 1이 나온다고 하였으니까 저기다 1을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은 1 더하기 알파니까 자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쌤이 그거를 빼먹었습니다. 해설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까 BN을 2N을 하고 구했으니까 쟤에다가 이제 2N 플러스 2를 대입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N은 이제 N-2분의 1에다가 죄송해요. 자 저기 2N에다가 이제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N 플러스 1 해주면 되겠고 딱 봐도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좀 계산이 편해지겠네. 그래서 2N-1에다가 자 N 플러스 1 자, 아까랑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계산을 하시건 아니면은 1항부터 5항까지 대입해가지고 그냥 뭐 계산을 하시건 자, 그럼 1항부터 5항까지 대입할게. 1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이번엔 틀리지 말아야지 진짜. 2 대입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9 그리고 3 대입하면은 5 곱하기 4니까 20 그리고 4 대입하면은 7 곱하기 5니까 35 그리고 5 대입하면은 6 곱하기 5 대입하면 9니까 6, 9, 5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11 얘네들이 더하면 55 아 정신없네. 자 여기는 이제 109니까 3개 더하면 이제 120 정답은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휴 참 어이가 없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야 여러분들 이 문제 선생님이 말한 게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순간이죠. 구하려는 거 먼저 봐라 제발. 네, 구하려는 거 먼저 봐라. 자 구하려는 거 보니까 B-A네. 자 근데 B가 넓이고 A가 넓이네. 그지?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B가 뭐고 A가 뭔지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B-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는 것과 똑같은데 사실 이 넓이는 뭐에 의해서 딱 봐도 생성이 된 거냐면 우리가 이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
원점까지 이어진 이 직선이 만드는 이 교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이 만드는 교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사실 뭐냐? 여기에서 이놈을 뺀 놈의 적분값이지. 그지? 그래서 그 놈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b는 뭐가 되냐는 거냐면 이 직선에서 이 함수를 뺀 차함수의 적분값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b-a의 값인데, 얘는 직선에서 fx를 뺀 놈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dx를 해주면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게 구하려는 거를 먼저 봤을 때 관찰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구하려는 거를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의 조건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다가 1과 2를 넣었을 때 0이 된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3차 함수라고 했네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대놓고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 알파라고 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근을 가지겠지. 야, 이게 진짜 평가원의 아름다운 점이죠. 이 그래프가 수험생들 알아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거 봐. 나 같으면 이거 그냥 숨겨놨거든. 이 평가원의 의도가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뒤로 가니까 여기 뒤에 어딘가에 근이 있다는 걸 안내해 준 거야, 너희들한테. 나 같으면 여기 끊어놓는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갈지 그거를 이제 헷갈리게 하도록.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그런 f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원점과 3,f3의 값.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는 직선이 있으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는 철저하게 얘의 y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 말은 뭐냐? fx라는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네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이제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저 친구를 이제 인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영상이 끊겼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한번 구해주면, 자, fx는 이제 x-1과 x-2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게 되고, 뭐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뭐 k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놓게 되면, k 썼나 이미? 안 썼구나. 오케이. x-k 뭐 이런 식으로 fx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f'0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K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fx를 왜 구한다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저 fx의 식을 알아야 뺀 차함수의 적분값을 알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겠습니다. 미분해서 몇 대입하래 지금? 0 대입하래. 0 대입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온대. 자, 그러면 f'0을 그냥 바로 계산하면, 자, 여기가 이제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한 게 뭐냐? 이제 2K죠? 네. 너무 빠른가? 아니야. 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한번 풀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항 미분한 거, 고배 미분입니다. 얘랑 얘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한 거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미분한 거. 자, 얘를 미분한 거니까 이제 여기는 1 나오고, 여기다 0 대입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2죠.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K가 마이너스 9니까, 자, K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fx의 얘 인수가 x 플러스 3이라는 소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네,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원하는 함수값과 이 교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었을 때 저 교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3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6입니까? 그러면 여긴 3,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 파란색으로 지금 긋고 있는 이제 OP,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이은 이 파란색 직선, 그냥 깔끔하게 그려지노야 뭘 귀찮다고. 자, 이 파란색 직선은 이제 y는 4x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4x에서 fx를 뺀
차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정답 나오겠구나라는 방향이 구하려는 거를 먼저 보니까 확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a의 값을 본격적으로 구해보기 전에 자, fx제를 전개시켜 놓으면 뭔가 다항함수의 적분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차함수 해가지고 뭐 근 또 찾아가지고 뭐 저 넓이 공식 쓰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막 외우고 막 그러진 마세요. 나중에 헷갈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어쨌든 fx 볼게요. 자, fx는 제 전개해주면 일단 이렇게 두 개 먼저 전개해줄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궤를 x 플러스 3과 곱해주게 됩니다. 전개해주면 x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0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x 나오나요? 마이너스 7x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 얘에서 얘를 뺀 거를 0부터 3까지 적분해 주는 거니까 자, 얘는 일단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직선 4x에서 x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 이렇게 dx 딱 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계산해 주게 되면 동량끼리 묶어 줄게요. 0부터 3까지 이건 침범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뒤에 쓰고 자, 일단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해서 d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 81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얘는 2분의 11에다가 x제곱이니까 x제곱 해주게 되면은 9가 나오고 0이 나오죠. 그래서 99 너무 날먹이다. 자, 99 해놓고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6x에다가 3과 0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8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4분의 마이너스 81 플러스 제 2배 해주면 200에서 2 뺀 거니까 198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8 해주면 7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은 4분의 얘네 둘이 더하면 153이고 쟤를 빼주게 되면 45 나오게 되나요? 정답은 네, 5번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 13문제 만에 14문제 만에 좀 4점 난이도 중반쯤 되는 그런 문제가 최초로 나온 그런 케이스죠. 네, 이 정도 문제쯤은 되면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고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시작하는 학생들은 한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먼저 구하려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구하려는 게 어딨냐. 자, PBC 넓이의 최대값. 야, 이거. 자, 그럼 P가 어떤 점이고 B가 어떤 점이고 C가 어떤 점인지 먼저 관찰을 문제 속에서 하셔야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 ABC 위에서 선분 AB 위에 이런 D를 잡았다. 그러니까 여기 ABC는 이미 제가 그냥 적다가 지울게요. 여기 A, B, C 얘네들은 정점이에요. 정점.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점들인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A랑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D. 그러니까 얘를 이제 3대2로 이렇게 내분하는 그런 점인 거죠.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이런 원. 그럼 반지름이 3만큼의 비율을 가져가겠네요. 3대2라고 나눴을 때. 자, 그럼 원이 있을 때 그 원이 AC와 만나는 점을 2라고 놓고요. sin A, sin C가 8대5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P가 어딨냐고, P. 자, P가 어딨냐면 점 P가 원 O 위의 점이라고 했죠. 이렇게 구하려는 걸 먼저 파악을 해놔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점 P는 있잖아.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포인터의 원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죠. 동점. 자, 그러면 이 점 P가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을 따라서. 얘는 동점이죠. 동점. 이따가 지울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삼각형이 만약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히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PBC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 찍히면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선분 BC는 일정하죠?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근데 이놈과 이놈은 저 동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동점이 결정짓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BC라는 선분은 그대로 있는데 P가 계속 움직이면서 잠깐만요.
오케이, 종쳤어요. 지금 여기 학교라서. P가 계속 움직이면서 뭐가 변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이 넓이가 제일 넓어질까를 생각하면 얘를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 이 P가 결정짓는 건 바로 뭐냐? 이 삼각형의 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P에 따라서 높이가 언제 최대인가? 네, 그것을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 P가 언제 최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여기 이쯤 어딘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저 BC와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습니다. 자, BC와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이 접점, 이때가 높이가 제일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디에 찍히든 간에 이 점까지의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때가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중심을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높이의 최대값이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을 알아서 풀거나 아니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서 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형 ABC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높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 길이에 대한 정보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래. 이거.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외접원이라는 이 세 글자 나오자마자 조건반사로 나오셔야 되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사인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지? 자, 사인 법칙이 바로 이렇게 조건반사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원 수투를 헛 공부한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 아니면 삼각형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런 말 나오자마자 거의 조건반사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자,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사인 값도 다 좋네. 그래서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인 A분의 A의 대변 여기를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자, A는 사인 C분의 C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2R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R이 17이니까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라는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A 대 C가 8대 5가 된다는 사실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8대 5로 나눠진다. 자, 근데 아까 말하기를 AD 대 DB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뭔가 매개 변수로 길이를 표현하면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를 3L이라고 놓을까요? 길이니까. 여기를 2L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놨습니다. 자, 근데 아까 길이가 8대 5라고 하였으니 이 BC의 길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8L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ADE와 ABC의 넓이의 B가 9대 35다. 이건 아마 이따가 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높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먼저 L의 값을 알면 밑변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때 이 빨간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이 높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밑변과 높이를 아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프롤로그가 길었죠? 네, 이해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원이니까 자,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원이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3L이고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몇 L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여기가 3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 자, 사인 값의 비율을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해 먹으라라는 말을 했고 자, 넓이의 B가 9대 35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 ADE와 ABC는 여기 끼인각을 공유하죠. 근데 문제는 닮음인지는 몰라. 근데 끼인각을 공유하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삼각형 ADE라는 놈은
2분의 1에다가 양변, 뭐 3L 곱하기 3L 끼인 각 양옆에 있는 변, 그거에다가 이제 sin A를 이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각형 뭐 A, B, C. 자, 저 넓이의 B를 우리 문제에서 줬으니까 쟤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3L과 2L을 더해서 5L이지? 그래서 얘는 5L이고, 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가 뭔지 몰라. 그지? 그래서 그냥 AC라고 표현을 할게요. AC 곱하기 끼인각 sin A를 곱해주면 얘네 둘이 몇 대 몇이라는 겁니까, 지금? 비율이, 넓이 B가 9대 35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만 좀 약분을 하고 식을 잘 조작해 주게 되면 쉽게 저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in A가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게 되고, 자, 9대 35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약분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9L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5L 곱하기 AC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AC에 몇 L이 들어가야 9대 35의 비율이 유지되나? 질문을 해보면 7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7L이니까 자, 이 C가 4L 나온다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봐봐. 우리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이렇게 놓은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얘랑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걸 이렇게 놓은 거지. 자, 근데 평행선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놨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밑변에다 떨어뜨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그은 놈도 이렇게 직각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린 놈도 여기도 직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반지름 원의 중심과 이 접점과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까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의 목표는 이 높이를 구하는 건데 이미 이만큼은 몇 L이라고 딱 문제에서 구해진 거냐면 3L이라고 이렇게 구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높이를 제대로 구해야겠다라는 문제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쌤이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 저녁 좀 먹고 올게, 얘들아. 미안해.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밥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급식 시간이 한정돼 있는 바람에 자, 어디까지 했더라? 죄송해요. 자, 일단 보니까 2L, 3L, 3L, 4L 그리고 8L까지 제대로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문제 목표는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2분의 1을 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삼각형 최대 넓이가 나오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이 길이, 맞죠? 이 길이랑 그리고 또 어딥니까? 이 L이라는 값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것을 목표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듯이 이 4점짜리 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는 아까 어떻게 시작했어?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라는 그걸 관찰하면서 이때구나 라는 걸 했고, 얘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높이, 이 삼각형 이 ABC의 높이를 구해야겠다라는 목표와 L을 구해야겠다는 목표를 한 번 더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여러 번 생각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되게 쉬운 문제들을 푸는 것과 큰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구하려는 거에 충실하게, 목표에 충실하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삼각형 ABC의 길이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5지. 자, 그러면 우리가 7대 8대 5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자랑하는 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이 ABC에서 이 각도 C에 대한 삼각 B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지금 이 길이가 5대 7대 8이잖아.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이 7L에다가 sin C를 곱해주게 되면 이 하얀 하늘색으로 표시한 저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코사인 법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C, 얘는 지금 C 입장에서는 끼인 각이 AC와 이제 BC의 끼인 각이니까 마주보는 대변이 이 A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2 곱하기 두 변이니까 그 마주보고 있는 그 뭐냐 자기를 끼고 있는 두 변이니까 2 곱하기 56에다가 각각의 제곱 49 더하기 64 빼기 저 대변의 제곱 25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110이고 분자는 얘네들이 113, 113에서 25를 빼주면 88 나오나? 88 나오죠. 88.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약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 그냥 해주자. 4씩 해주자. 천천히 하자. 22 4로 나눠주게 되면 28 나오는 거 맞나? 그럼 얘는 14분의 11 나오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8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맞게 계산한 거 맞겠지? 나 왜 밥 먹고 오니까 나를 못 믿겠니? 어쨌든 14분의 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C를 이제 14분의 11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C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14, 여기가 11이니까 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게 되면 14 곱하기 14는 196이고 121을 빼주게 되면 196 빼기 121 해주면 75가 나오니까 여기는 5 루트 3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인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사인 그래 여기 아래에다 적자 깔끔하게 따라서 사인 C라는 놈이 14분의 5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여기가 7L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 하늘색 약간 지울게요. 비율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으니까 자 제가 이제 그 7L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인 C를 곱해주면 지금 이 길이의 값을 L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인 C가 14분의 5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이제 7L 곱하기 14분의 5 루트 3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럼 얘는 2분의 5 루트 3, 2분의 5 루트 3L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요. 넓이인데 8, 아이고 이런 뭐야? 갑자기 이래. 미안해요. 자, 여기 8, 진짜. 자, 여기 8L과 얘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최대 넓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L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사인 C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사인 C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C 대신에 이제 C의 대변이니까 5L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L을 사인 C로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L을 구해주는 거니까 양변에 사인 C 곱해주면 14 사인 C니까 14분의 5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14분의 5 루트 3. 자, 따라서 우리가 L의 값이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넓이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밑변 어떻게 되죠? 8L 그리고 높이 어떻게 되냐 2분의 5 루트 3 더하기 2분의 6이니까 2분의 5 루트 3 더하기 2분의 6L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L 대신에 루트 3만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네 둘이 해가지고 그래 색깔 구분되게 적자. 천천히 해 진호야. 여기 이렇게 두 개에서 루트 3이고요. 자, 얘네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4가 4죠. 미쳤나봐. 2죠. 지금 밥 먹고 왔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 루트 3 곱하기 5 루트 3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고요. 얘네들이 계산해주면 30 플러스 12 루트 3이 최종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 다시 한번 검토해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저냐?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친놈입니다. 네, 루트 3이 아니죠. 이렇게 L 제곱이니까 여기가 3이죠. 아휴, 진짜.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 2 곱하기 3 해주면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해주면 36 플러스 30 루트 3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자. 이게 교사의 인생인가? 고달프다, 고달퍼. 자, 이제 1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니까요. 자, 먼저 구하려는 거를 보니 G-2와 G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그럼 당연히 gx가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gx라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자, gx는 이제 fx와 이 3차 함수로 0을 경계로 해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상수 a는 일단 3루트5가 아니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 자, 얘는 이제 이런 건 적어놔야겠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다. 네,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 상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가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가는 gx가 아주 강력한 조건을 줬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는 각각 3차 함수와 2차 함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관찰하면 되느냐? 0에서만 관찰하면 된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시면 얘는 사실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도 물론이고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도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나를 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프라임을 해줬는데 걔네 둘이 곱해서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이건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게 뭐야? 그 말은 뭐냐면 얘랑 얘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0이다. 네, 적어도 한 개는 0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0이어도 되고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된대. 근데 그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G-2이고 G2니까 얘부터 먼저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식에다가 -2와 2를 넣어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G-2 그리고 아래식에다가 G2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주게 되면 -8 플러스 7 그리고 -30 해가지고 -31 나오는 거 맞나요? -31 나오죠. 네, 그리고 앞에는 4a가 나오게 되겠네요. 4a -31. 아, 우리가 a를 구해줘야겠구나 라는 문제의 방향이 잡히죠. 자, 그리고 G2를 해주게 되면 양수를 넣어주는 거니까 F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네, 목표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G-2와 G2를 구해야 되니까 A랑 fx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겠구나. 정확히는 f2의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몇인지를 알아야겠구나를 목표로 삼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같다라고 미안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둘 다 같다. 그리고 연속이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를 이용하면 자, F0을 일단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X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놈은 F0으로 이제 우극한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좌극한은 이제 -2일 x가 음수일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0을 넣은 거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F0은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좌미분계수 볼게요. 자, F'0, F'0은 저기다가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니까 3x제곱과 ax제곱은 둘 다 미분하면 이제 x가 남아있으니까 0 되고 7은 미분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15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뭐 a 그리고 1차항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놨을 때 그 c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얘가 이제 7이니까 아, fx의 상수항이 7이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슉슉 이제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나에 대한 한번 식을 볼게요. 자, G'X-4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G를 미분해 보실 생각을 해야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나에서 한번 조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G'X를 해주시게 되면 X가 0보다 클 때랑 작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럼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15가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오게 되네요. 좀 컨디션이 돌아오네요. 밥 먹고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f'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가 이번엔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근데 아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음수 x 플러스 뭐시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생겨먹은 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놈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0에서. 자, 그러면 얘가 F'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0에서 같은 점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G' 0이 이제 15가 나오는 거니까 자, 얘는 일단 A가 어떻게 될지 몰라. 3루트 5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지? 그지? 근데 얘가 여기에 15가 있을지 여기에 15가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조건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한데 문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인데 그 0이 여기 있니? 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G'X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경우가 각각 나뉘게 되는데 얘랑 얘를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적어도 한 개가 0인데 그게 실근의 개수가 4개래. 자, 그렇다면 얘네 둘의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를 보면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G'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4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시킨 것과 원래의 그래프를 겹쳐서 생각해서 X축과 겹치는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말로 하면 약간 어려우니까 케이스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이거는 그냥 그래 다 적어주자. 뭐 근데 공간이 부족하려나? 모르겠다. 해보자. 자,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 셋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이렇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다 똑같아요. 자, 근데 뭐 공간 부족하면 지우면 되니까 우리가 x는 0이라는 이 경계가 여기 있냐? 여기 있니? 아니면 여기 있니? 아니면 여기 있니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자, 이 F'X라는 놈은 그 아까 말했다시피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렇게 따라붙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이어진 놈의 그래프, 다시 말해 G'X의 그래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볼게.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번째 경우였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0보다, 여기가 X가 0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2차 함수를 추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1차 함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이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자, 이렇게 2차 함수이다가 갑자기 1차 함수로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G'X를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해서 나온 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그려지겠지. 뭐 아니면 여기 약간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을 그었을 때 X축을 어디로 긋든 간에 이렇게 세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근이 많아봐야 이 그래프에서 한 개고 얘를 평행이동시켜도 2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에 완벽하게 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는 0이라는 놈이 이 2차 함수의 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직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x축이 이렇게 가냐, 아니면 근데 이럴 리는 없지.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잖아. 교점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자,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가냐. 뭐 그런 거를 한번 따져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 G'X가 일단 확실하게 0이 아니라, 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0보단 확실하게 작은 게 느껴졌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런 거 얻은 거는 확실하게 적어줍시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G'X가 오른쪽으로 4칸 옮겨진 게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라는 것은 자, 지금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X축을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아래에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X축.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G'X인데 걔를 오른쪽으로 4칸 옮긴다고 생각해 봐. 근데 걔를 오른쪽으로 4칸 옮겼을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연찮게 4칸을 옮겼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아까 전자의 경우는 4개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교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빨간색 경우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4칸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X에다가 뭘 넣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차이가 났을 때 4칸만큼 차이가 만약에 안 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죄송해요. 자, 여기에 4칸만큼 차이 나는 X를 넣었을 때도 개 빼기 X를 했을 때 여기서 근을 가지게 되지. 그래서 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이 생기게 돼서 벌써 탈락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는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이 각각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값에서 4를 뺀 값도 이 식에다가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게 근이 돼버리니까 이 경우 안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여러분 X축을 한번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3개죠, 3개. 자, 3개인데, 교점이 3개인데, 얘는 이미 탈락이야. 왜냐면,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4칸 옮기면 아무리 적게 겹쳐도 이렇게 겹칠 거, 잠깐만, 문제를 좀,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릴게. 자, 깔끔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자, 아무리 교점이 적게 잡아도 4개니까, 이게 오른쪽에 하나 더 나온다고 했지. 4를 빼면 똑같이 나오니까. 아니면 여기 왼쪽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탈락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X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고 얘거나 얘여야 될 것 같다라는 직관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축이 만약에 이 경우가 되냐, 이 경우가 되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지? 자,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X축이 뭐라고 하지? 0일 때가 만약에 X축이랑 겹치게 되면 얘는 0,0 지나지? 근데 여기 이미 오버야. G'0이 만약 0이잖아? 그럼 어떤 조건에 모순이 되냐? 여기에 모순되지. 그지? F'0이 15니까 일단 이 경우는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를 진짜 근데 문제 풀 때 읽어내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가 3루트 5가 아니라고 적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A가 0보다 큰데 얘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5입니다. 근데 만약 X축이 이 2차 함수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 여기에 한 점에서밖에 근을 안 가지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 쟤를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5가 0인데 그럼 A는 3루트 5가 될 수밖에 없잖아. 야, 진짜 너무너무 치사하게 여기다 한 줄 딱 넣어버렸지. 그럼 선생님, 봐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경우도 안 되고, 아까 여기 아래 내려가서 한 점만 만나면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도 아까 문제 괄호 조건 안에서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 위도 안 되면, 근데 아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4칸 옮겼을 때 마찬가지로 근이 더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옮길 때 잘 옮기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옮겨질 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자 만약에 옮겨질 때 이 그래프가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점이 4칸 여기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진다면 그럼 총 하나, 둘, 셋, 4개의 잠깐만요. 종이 참 자주 치네요. 네, 이렇게 4개의 값에서 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개만큼 옮긴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얘가 이제 G'(x-4가 되게 된다면 얘에서 근을 싹 다 가지게 되겠지. 4개에서.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4점짜리 난이도 문제 중에서 좀 이제 중상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문제라고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근데 아까 뭐 그래프 그리고 시작할까?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가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G'(x-4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여기로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게 딱 몇 칸 간 거야? 4칸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각각 몇이 돼야 된다는 거냐면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풀고 있지 이미. 풀고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 값과 F2의 값입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확실한 식을 잡고 A가 몇인지만 알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좌표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합해가지고 얘의 2배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 문제를 맞게 잘 푼 거겠죠. 자, 그걸 위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니? 이 창의 개수가 이제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fx를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k x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이 상수항은 아까 7이라고 했고 여러분 보시면 얘 한 번 미분하여서 0 넣으면 0이고 얘는 미분하면 0 되죠? 그래서 얘만 살아났는데 걔가 1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5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복잡하니까 이제 G'(x4는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를 통해서 뭔가 식을 얻으셔야 되는데 자, 이 fx를 아까 미분한 놈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f'x가 이제 2kx 플러스 1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점의 좌표가 2k분의 1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있는데 사실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등차 중앙을 구하셔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k분의 15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2k분의 15 마이너스 4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2k분의 15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아니다 8이죠. 네, 8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저 k는 당연히 아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고요. 네, 이렇게 저 k의 값을 구해줄 수만 있다면 a도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있고 fx도 이제 제대로 된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싹 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문제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식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도 0이고 얘를 넣었을 때도 0이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가 정확히 두 칸 차이 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이 값에서 2를 빼준 게 여기서의 x 값이지. 근데 여기서 x 값은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k에 대한 식의 관계를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이 친구에서 2를 빼준 마이너스 2k분의 15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건 아니면 얘를 대입을 해주건 해서 위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k를 구해주게 되면요. 슬쩍 볼게. 그냥 계산식은 생략하는 거야. 자, k를 구해주게 되면 자,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계산을 알아서 하세요. 자, 이거랑 그 아까 k를 대입한 식이랑 연립해주면 나와요. 네, 근데 계산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네, k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걔를 대입해주게 되면 자, fx가 우리가 궁금했던 게 f2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f2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10 플러스 30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고 27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a의 값을 구해서
A의 값을 구해서 저 값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A가 어디 있었냐?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저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면,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뭐 대입해줄까? 여기다가 하나, 아니, 그래. 좀 쉬운 거에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분모가 5가 되고, 그리고 5분의 15 하니까 3이 되죠? 마이너스 1 되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게 되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5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A의 값을 우리 미정계수법, 미정계수가 아니라 계수비교법을 사용해서, 미정계수법 맞구나.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x제곱 플러스 18x 그리고 플러스 15가 나오니까 18이 2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a는 9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확실하게 딱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더하는 거지. 자, FE가 27이고 A가 9라고 했으니까 9, 4, 36이고 얘가 이제 5네요. 그리고 FE가 몇이라고 했어? 아까 기억력 진짜. 자, FE가 27이라고 했죠? 5 더하기 27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객관식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좀 쉬었다가 주관식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공통문항 해설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